반갑습니다. 보통 임용시험이라고 하면 서술형, 논술형 시험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 임용시험은 이 단답형 시험입니다. 서술형, 논술형 시험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그거 완전 100% 단답형 시험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단답형 시험이라고 제가 확신 있게 얘기 드리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임용고사 공고문 읽기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듯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즐겨찾기에 넣어두시고 꼭 자주 들어가 보시고 또 관련 자료도 꼭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용고사 시험이 왜 단답형 시험인지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 사업이라고 이제 등장하는데요. 주요 사업에 들어가 보면 여기 중등교사 임용시험이 있습니다. 물론 초등과 그리고 유치원은 여기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저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으로 우선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예, 들어가 봅니다.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개요가 이렇게 쭉 나오죠. 개요가 나오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임용고사 공고문 읽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1차 시험을 다 이렇게 똑같죠? 이렇게 되어 있죠? 문항수도 똑같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항당 100점까지 잘 참고해 보십시오. 자기 교과에 해당하는 거 여기서 슝슝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차 시험 문제의 출제와 채점까지를 합니다. 그렇죠? 1차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합니다. 그런데 2차 시험 문제는 출제만 되어 있습니다. 채점이란 말이 없죠? 그러면 채점을 어디서 하겠어요? 각 시도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차 시험 문제를 다 출제해서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를 해서 각 시도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제를 받아서 시험을 치는 거고요. 채점 역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차 시험을 보시면 2차 시험은 교직 적성, 심층 면접, 교수 학습 지도안 작성, 수업 능력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 이거 보세요. 시험은 시도별 과목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내가 시험 치려고 하는 시도교육청의 안내 자료를 참고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임용고사 공고문을 내가 가려고 하는 시도에, 지원하려고 하는 시도에 임용고사 공고문이 어디에 있는지 미리미리 확인해 두고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 리딩 방법도 알아두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출제를 봅시다. 우리가 흔히 임용고사 학원을 다니거나 인강을 듣거나 하면 여기서 출제가 될 거예요. 또는 여기서 출제가 되었어요. 이게 이제 기출이죠. 여기서 출제가 되었어요. 이게 중요하죠. 출제위원이 이런 의도로 출제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출제보다는 채점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우선 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1교시는 교육학이 출제가 됐죠. 네, 교육학 개론부터 생활지도 및 상담까지 우리 지난번에 임용고사 공고문 읽기에서 이거 다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2교시와 3교시는 전공 A, 전공 B로 나뉘는데 표시 과목의 교과 교육학, 그 다음에 교과 내용학 이렇게 된다고 했죠. 교과 교육학을 제외한 교과 내용학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퍼센테이지도 딱 이렇게 나와 있죠. 지난번에 임용고사 공고문 읽기에서 서울시 교육청 거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해당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출제가 되고요. 2차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특수 비교과 교수 이런 것들도 확인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으로 넘어갑시다. 2차 시험은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인데 몇 문항이에요? 4문항을 물어요. 뭐뭐 물어요?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 관, 인격, 소양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각각 묻겠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문제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 외국어 과목은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합니다.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은 한 문항이 나오는데 이렇게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하고요. 수업 실현 한 문항 나오는데 20분이다 라고 얘기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누가 출제위원이 되느냐? 자, 각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대학의 교수님. 예전에는 온리 대학 교수님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강의하다가 어떤 교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 교수님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강의하던 자료가 아주 중요하게 쓰이고 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스펙트럼이 넓어졌어요. 무슨 뜻이냐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도 들어가요. 예를 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원이나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교육 경력이 5년 이상 된 중등학교 정규교원도 들어가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수석 선생님, 장학사, 장학관, 뭐 연구사, 연구관,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교사들 이런 분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대략 한 40%까지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제는 아주 온리 전공만 묻는 문제. 그러니까 이게 교과 내용학에는 온리 전공 교수님들이 출제한 것도 많이 출제가 되겠죠. 하지만 교육학이나 교과 교육학 측면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출제한 문제, 그래서 학교 현장에 있는 문제들이 가공되어서 많이 등장을 한다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력 풀을 응모해서 출제자가 이제 결정이 되고요. 출제 원칙은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여기에 이렇게 뭐 지식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요거 뭐죠? 요거 블룸의 인지적 능력 목표 6가지에 해당합니다. 지식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그죠? 6개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것 외에 뭐 이런 것들을 묻는다라고 하지만 이건 조금 약간 허울 좋은 얘기 아니면 아주 조금 뭐가 포장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임용고사는 단답형 시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 단답형 문제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채점으로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채점을 봅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험을 쳤어요. 그러면 교육학 하나 쳤어요. 그 다음 전공 A 쳤어요. 전공 B 쳤어요. 그럼 제 시험 답안만 3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답지가 전국적으로 모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차 시험에 채점을 한다고 했잖아요. 각 시도교육청이 채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수험생, 임용고사 수험생, 예비교사들의 답안지가 전부 다 모여가지고 전부 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지가 무지무지 많아요. 그러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는 연구원 선생님들이 이거 다 채점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이거. 1년 내도록 채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채점위원을 다시 뽑아요.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채점위원을 뽑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출제위원이 있는가 하면 채점위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채점위원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채점위원은 자기가 출제를 안 했잖아요. 이번에 처음 보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도로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출제된 문제의 정답은 뭔지 어디까지를 정답으로 해줘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채 채점위원들이 채점하러 들어와요. 그러면 이 채점위원들이 채점 기준표가 이렇게 딱 있겠죠. 채점 기준표가 딱 있는데 보통 객관식 문제 같으면 뭐 OMR 카드 쭉 넣어가지고 뭐 1번이면 1번에 1번이 답이면 1, 뭐 2번이 답이면 2 이렇게 쭉쭉 채점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은 선원술형 시험이잖아요. 선원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채점 기준표에 정답이 써 있어요. 누가 뭐라고 컴플레인을 해도 딱 대처할 수 있는, 딱 디펜스 할 수 있는 정답이 명확하게 써 있다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2020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교육학 과목의 시험지입니다. 아주
핫하죠. 네, 지금 가장 최근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보면 우리 아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1교시에서 교육학 시험 치는데 문항이 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이 한 문제예요, 한 문제.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사회에서는 쭉 해서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고 논하시오. 이 한 문제가 20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한 문제가 아니고 이 밑에 배점에 내려와 보면 요거는 4점, 요거는 4점, 요것도 4점, 요거는 3점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요것도 3점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예, 이게 한 문제 같지만 사실은 한 문제가 아니고 총 4문제 플러스 한 문제라고 봐야 돼요. 왜 4문제 플러스 한 문제냐면 요 전공이 각각 4문제이고 논술의 구성 및 표현이 하나라고 해서 4 플러스 1 이렇게 채점을 해요. 그러면 채점 단위 총 몇 단위 필요하냐면 5단위 필요한 거예요. 5단위. 다시 그러면 1번 요거를 소 1번이라고 합시다. 소 1번 요거 하나 써야 되겠다. 이게 제가 빨간 걸로 써볼게요. 이게 소 1번이에요. 소 1번. 와 너무 굵게 나와. 잠시만요. 이거 좀 짧게 나오고 싶은데 어떡하면 좋아. 아 이거구나. 잠시만요. 제가 좀 서툴러서 다시 쓸게요. 자 1번 이게 1번이에요. 1번 문제는 4점인데 자 여기 지식론의 명칭 1점, 지식론에서 보는 지식의 성격 한 가지가 1점, 교사의 역할 한 가지가 1점, 학생의 역할 한 가지가 1점 이래서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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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이렇게 4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비구축기의 지식론의 명칭은 썼어. 정확한 명칭은 썼어. 근데 성격은 못 썼어요. 그 다음에 교사의 역할 썼어. 학생의 역할 못 썼어. 그럼 저는 몇 점 받아요? 2점 받아요. 2점. 그러면 내가 답을 쓸 때 비구축기의 지식론의 명칭을 정확하게 써줘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 이 답이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게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칩시다. 사회적. 아이고 글자가 좀 삐뚤삐뚤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지금 마우스로 쓰거든요. 사회적 구성주의가 정답이야. 이게 1번이 명칭이 사회적 구성주의야. 예를 들어 그렇다고 칩시다. 사회적 구성주의가 정답이라면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채점 기준표에 나와 있어. 그럼 내가 다른 거 쓰면 틀린 거예요. 1점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서논술형 시험 내가 아무리 글을 막 논술형 서술형을 금과 옥조 같이 썼더라도 비고추기는 훌륭한 사람이고 비고추기의 비계 설정이고 비고추기는 러시아 사람이고 비고추기는 30몇 살에 죽었고 비고추기는 뭐 피아제와 버금가는 사람이면 이렇게 막 썼어도 내가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말을 못 썼으면 1점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 구성주의를 썼어요. 예를 들어서 비고추기의 지식론 명칭은 사회적 구성주의인데요. 이 사회적 구성주의란 뭐고 짠뜩 설명했어. 그런데 거기에 지식의 성격 없어. 교사 역할 없어. 학생 역할 없어. 그러면 내가 아무리 글을 많이 썼더라도 비고추기에 대한 내용을 아무리 많이 썼더라도 나는 1점밖에 못 받아요. 왜?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단어 하나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험은 선논술형 시험을 구구절절 길게 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명칭을 정확하게 딱 쓰고 지식의 성격도 명확하게 딱 하나 쓰고 교사도 딱 명확하게 쓰고 학생 역할도 딱 명확하게 쓰는 즉 단답형 시험 문제인 거예요. 2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 지우고 볼게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빨간 걸로 비교사가 말한 영교육과정이 교육 내용에 주는 시사점 한 가지 이거 1점이에요. 1점. 그 다음 비교사가 말한 교육 내용 조직의 명칭 1점이에요. 조직 방식이 토의성 수업에 주는 장점 하나 1점이에요. 단점 하나 1점이에요. 딱 끊어지죠. 그래서 4점이에요. 딱 끊어진다고요. 이렇게 딱 끊어져서 단답형으로 쓰는 것이 이 논술, 임용고사의 서논술 시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로 가봅시다. 그러면 이 채점위원들이 모였을 때 정답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전공자가 시험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세 사람이 모여서 채점을 해요. 자, 이렇게 3인이 모여서 채점한다고 돼 있죠. 3인이 모여서 채점을 하는데 어떤 채점자는 사회적 구성주의를 명확하게 써야 정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융통성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같이 뭐 인생 대충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사회 구성주의,
또는 사회성 구성주의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인 구성주의 이렇게 썼어도 맞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채점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타이트하게 채점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좀 융통성 있게 채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채점위원들끼리 모여가지고요. 가채점을 하는 거예요. 가채점을 3명이 모여 앉아가지고요. 야, 이거 사회적 구성주의가 정답이긴 한데 어디까지를 정답으로 우리 해줄 거냐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좋다. 사회성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의, 사회 구성주의 이렇게 3개는 1점으로 주자. 그 다음에 뭐 조직 구성주의 아니면 그냥 구성주의라는 말만 들어가면 0.5점을 주자. 아니면 뭐 학생이 만들어가는 조직 원리 이렇게 쓰면 0.2점을 주자. 이렇게 채점위원들끼리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채점위원들끼리 동일 문항, 동일 답안에 대해서 가채점을 실시해서 가채점 결과에 대해서 채점위원들이 서로 비교 협의해서 채점 기준의 일치도를 제고해가지고 채점위원 간 신뢰도를 확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보세요. 모든 내 채점지를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이 채점지를 모두 다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항만 채점하는 채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세조, 자, 예를 들어서, 자, 채점위원단이 A조가 있어요. 그럼 A조는 이 문제를 이걸 다 채점하는 게 아니고 A조는 요 하나만 채점하는 거예요. 그럼 B조 채점단은 요 2번만 채점하는 거예요. 그럼 C조 채점단은 요 3번만 채점하는 거예요. D조 채점단은 요 4번만 채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채점하는 분들은 원래 있던 채점 기준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채점을 한 후에 채점 기준표를 수정, 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정, 보완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채점 기준표가 생기겠죠? 네. 뭐 좁아지면 좁아지고 넓어지면 넓어진 대로의 새로운 채점 기준안이 마련되면 그때부터 본 채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채점도 각각 3명이 독립적으로 채점을 해서 평균 점수를 산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다시 시험 문제로 가면 이제 여기서 조정된 채점 기준표를 가지고 1번 채점자, 2번 채점자, 3번 채점자가 각각 여기에서 점수를 매겨요. 그럼 1번 채점자는 이거 4점, 2번 채점자는 이거 한 3.8점, 3번 채점자가 봤을 때 이거 한 3.5점. 그럼 이 3명이 더해서 이거 평균을 내고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임용고사 시험 문제 보면요.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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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소수점이 없어요. 소수점이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임용고사 치고 성적표를 받아보면 성적표는 소수점으로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1번 먼저 가채점을 하면서 채점위원단끼리 채점 기준표를 수정, 조정해서 부분 점수를 주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2번 그렇게 해서 수정 보완된 채점 기준표를 가지고 각각 3명의 채점자가 다시 채점을 해서 더해서 평점을 내기 때문에 소수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자, 각각의 시험 문제를 논술형, 서술형이라고 해서 막 열심히 글을 길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것들 딱딱 잘라가지고 이 시험 문제가 묻고 있는 정답이 무엇인지를 단답형으로 딱 키워드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시험지를 채점자들이 갖춰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구구절절히 어떻게 다 읽으면서 채점하겠어요? 안 한다고요. 채점자들은 키워드, 정답 키워드가 있는 점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 키워드를 쓰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글을 썼어도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비고치기를 내가 많이 알아도 여기에서 딱 묻는 거 지식론의 명칭, 지식론에서 지식의 성격 한 가지, 교사와 학생의 역할 한 가지씩을 써야 돼요. 내가 지식의 성격 많이 한다고 지식의 성격 3가지 썼어. 그렇다고 내가 만점 받느냐? 아니에요. 내가 지식의 성격 3가지 썼어도 1점밖에 못 받아요. 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많이 한다고 했으니까 5가지 썼어. 그렇다고 해도 뭐 5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점씩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묻고 있는 물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써야지, 즉 단답형으로 써야지 내가 만점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구구절절히 말을 많이 쓴다고 정답을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임용시험은 객관식 시험처럼
단답형 시험이라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용을 준비할 때는 내가 명확한 용어, 명확한 명칭, 명확한 단어, 명확한 키워드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휘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야 돼요. 임용시험은 절대로 선원순정 시험이 아니다. 임용시험은 절대로 단답형 시험이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임용고사는 선원순정 시험이 아니라 단답형 시험이라는 걸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 뽀개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전혀 알지 못해도 이 시험지만 보고 어떻게 임용고사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특기교육학 논술과 관련해서요. 그리고 시험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답안은 어떻게 쓰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힌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완전 뽀개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논술형 시험, 즉 교육학 논술형 시험을 아주 빠른 시간에 아주 명확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핵심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안녕.